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 기자,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백색 국가란 수출심사 우대국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일본의 우방국인 나라들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 등 민감한 물품들을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 신청 없이도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건 민간 품목을 수출할 때 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으로 여차하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인데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 국가였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민간 품목을 수출할 때 기존에는 어떠한 절차 없이 바로 수출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조치가 우리 농업계에 당장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백색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략 물자는 1,194개인데요. 이 가운데 농업 관련 품목은 비료가 유일합니다. 비료 가운데서도 질산염 등 4개 품목이 있는데 이들 품목은 전체 요소 수입량 가운데 1% 남짓에 불과하고 또 대체제도 있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비료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농기계와 종자, 농약 등의 수출에 규제를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기계는 지난해 4분기 수입액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 또 국산 농기계도 일본산 부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종자는 전체 수입액 가운데 10% 정도가, 또 농약은 전체 원재 시장의 20에서 30% 정도가 일본산이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의 직접 규제도 문제지만 농업계에서는 간접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농업계의 걱정이 바로 이 간접 규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일본은 한국 채소류 수출이 급증하자 식물 검역소 인원 부족을 이유로 하루 검역 건수의 한도를 설정해서 수입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또 잔류농약 검출을 이유로 신선 농산물의 검역 방식을 현재의 샘플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들이 검역 지연으로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거나 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현장의 파프리카와 토마토, 또 백합, 유자 농가들은 수출 물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일 수출길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농업계를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직접적인 변화나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NH무역, 한국인삼공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대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를 연대 이어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도별 또 시군별 회의를 열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 물량이 많은 파프리카나 김치, 인삼, 토마토 등의 경우 대일 수출길이 막힐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비료와 농기계, 종자, 농약 등은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농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